자, 여러분, 로봇의 미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닮은 그런 로봇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래는 조금 다릅니다. 이 미래를 향해 달리는 두 거인, 바로 네이버와 테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가는 길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공간 자체를 바꾸려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인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는 공간의 자동화를 꿈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이 건물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지능적인 로봇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반면에 테슬라는요. 인간을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죠. 우리 대신에 힘들고 위험한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인간형 로봇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와 신기한 로봇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AI가 우리 컴퓨터 화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서 직접 움직이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는 시대. 바로 피지컬 AI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걸 둘러싼 거대한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죠. 실제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요. 두 회사 모두 미래에 무려 6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이 거대한 로봇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딱 꼽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네이버의 야망, 그들의 큰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글로벌 3.0 비전입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 앞으로 5년 동안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 목표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목표. 글로벌 사용자를 무려 10억 명까지 늘리겠다. 지금보다 3배나 많은 숫자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사용자만 늘리는 게 아니죠. 연간 매출은요. 지금의 2배가 넘는 15조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조금 더 성장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용자는 3배, 매출은 2배. 이런 식으로 몇 배씩 성장하겠다. 이건 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사용자를 늘리고 매출을 올리는 거랑 로봇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 지점에 네이버의 진짜 비밀 병기, 핵심 전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ARC입니다. ARC. 이건 뭐냐면요. 로봇의 몸을 파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로봇들을 똑똑하게 지휘하는 두뇌를 일종의 B2B 클라우드 서비스로 팔겠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로봇들은 사실상 눈, 코, 입, 그 센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초고속 오지 통신망을 타고 클라우드로 슝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중앙 두뇌, 바로 ARC가 모든 걸 순식간에 계산해서 자, 넌 저기로 가, 넌 이걸 들어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로봇들은 그저 충실한 몸이 되어서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이버 관계자의 말처럼 바로 이 지점이 상용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로봇의 비싼 고성능 컴퓨터, 즉 두뇌를 다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 두뇌를 클라우드에 하나만 딱 두고 여러 로봇이 나눠 쓰게 하니까 와, 로봇 한 대 한 대의 생산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에이, 그거 그냥 이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이버는 이미 이 모든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서 돌리고 있는 거대한 실험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네이버의 두 번째 사옥, 7184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면요, 정말 신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백 대의 루키라는 로봇들이 직원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택배도 갖다 주고 커피도 배달해줘요. 그리고 이 수많은 로봇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 두뇌 ARC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로봇 하나하나에는 뇌가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 수백 대의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이 복잡한 건물 안을 그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디지털 트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의 이 1784 건물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다가 그냥 똑같이 정말 거울처럼 복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RTC는 이 가상 지도를 통해서
건물 전체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전략 게임에서 유닛들을 지휘하듯이 모든 로봇의 움직임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이버가 그리는 미래, 바로 공간의 자동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이 로봇 문제를 풀고 있는 테슬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핵심 기술. 네이버는 클라우드 두뇌랑 디지털 트윈이 핵심이잖아요. 반면에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로봇 한 대 한 대의 강력한 AI 두뇌를 직접 심어버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을 기반으로 한 두뇌를요. 목적도 완전히 다르죠. 네이버는 B2B,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공간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파는 거고요. 테슬라는 인간의 노동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범용 로봇 그 자체를 팔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철학의 차이가 사원 모델의 차이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네이버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운영체제를 팔려는 거고요. 테슬라는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팔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이버는 건물을 위한 OS, 테슬라는 지능을 가진 노동자 로봇, 이렇게요. 자, 이렇게 두 회사는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길이 향하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바로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 곳곳에 물이나 공기처럼 스며드는 미래. 그 미래를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똑똑해지는 스마트 빌딩의 시대가 먼저 올까요? 아니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로봇 집사, 로봇 동료가 먼저 등장할까요? 이 두 거인의 경쟁이 바로 그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